네, 안녕하십니까. CMA 학원입니다. 오늘은 자율활동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들이 이제 기록이 될 수 있고, 또 어떤 것들을 준비하면 좋을지, 어찌 보면 가장, 신경을 못 쓰는 부분인 것 같아서 준비를 했습니다. 창체 활동이 일반적으로 생활기록부에 가장 앞에서 기록되어서 보여지고, 동아리, 진로, 자율활동이 전부 창체 활동인데, 저도 많은 학생들과 학부모님과 상담하다 보면 동아리 활동이나 진로 활동이나 이러한 부분들은 상당히 본인 진로나 목표하는 전공이나 목표하는 직업, 꿈과 관련되는 활동들이 기재가 잘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율활동이 특히 이제 미진한 경우가 많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자율활동에는 어떤 것들이 기록되느냐 좀 간단하게 정리하면 학급에서 활동, 담임 선생님이 담임 반 자체에서 어떤 프로젝트 활동을 한다던가 어떤 학급 회의 임원을 선출해서 뭘 한다던가 학급 자체에서 어떤 행사를 한다던가 하는 부분들을 기록할 수 있고요. 혹은 담임 선생님이나 학교의 어떤 일정에서 각 반별로 진로 주제 탐구를 하라라고 하게 되면 그런 것도 적힐 수 있는 거고, 다양한 학교 행사와 관련된 내용들을 기록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교육부에서 제시하는 자율활동에 기재되어야 하는 내용들에 대한 것인데요. 자율활동은 특기사항은 활동 결과에 대한 평가보다 과정이 드러나게 개별적인 행동 특성들, 참여, 협력, 실정은 어땠는지 이런 것들 혹은 담임 선생님의 상담 기록 등을 바탕으로 해서 실제적인 역할 활동 위주로 입력해라. 즉 아이들이 학급에서 한 활동 중에서 상담을 했던 진로 관련 발표를 했던 어떤 프로젝트를 했던 다 기록할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그냥 포괄적으로. 자, 그다음 추가적으로 교육과정이나 학교 교육 계획상에 상담 활동이 있다 들어갑니다. 써질 수 있고요. 그래서 진로 내용들이 당연히 자율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담임 상담을 통해서. 자치법정 이런 활동들을 하게 되면 반별로 그게 기억될 수 있다. 그 다음에 반의 어떤 임원이 되게 되면 학급 회장이라던가 부회장이라던가 하게 되면 그러한 것들이 기록되거나 혹은 학생회 활동을 하게 돼도 기록되는 곳은 결국 자율활동입니다. 근데 간혹 최근에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의 어떤 흐름으로 보았을 때에는 반장을 꼭 해야 되느냐 혹은 학생회장을 꼭 해야 되느냐라고 이제 여쭤보시는 분들, 학생회장을 하면 좋은 대학에 가나요? 혹은 반장을 하게 되면 서류 점수에서 몇 점이 더 들어간다는 이러한 내용들이 이제 있고 질문들도 저도 자주 받는 편인데, 일반적으로 학교장 추천 전형이나 해서 서류가 조금 들어가거나 혹은 어떤 본인 진로랑 학생의 활동이나 임원 활동이랑 관련이 있으면 그걸 좀 주의 깊게 보겠지만, 일반적으로 반장을 했으니 무조건 몇 점, 학생회장을 했으니 무조건 합격, 그런 사례는 최근에는 보기 드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기본적인 원칙이 전공과 관련된 활동이어야 하기 때문에 임원이 되었으니까 무조건 나는 좋은 대학 가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대학교에서 학생회 회장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대기업에 취업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을 좀 오해가 없으셨으면 합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제 적혀지는 부분이 이제 이런 내용이라서 캡처를 했는데요. 자율활동 61시간 이렇게 되어 있고, 존중과 배려의 바른 언어 실천 교육 이래가지고 반에서 한동한 게 있다면 적히고, 컴퓨터 역사를 배우고 반도체가 실생활에 어떻게 이용되는지 학습했고, 비형에는 반도체니 뭐니 물리에 들어갈 것 같은 내용이 들어가 있죠. 그 다음 인문학 특강 내용이 좀 담겨 있고요. 교내 이공계 특강을 통해 건설 분야 이런 주제가 또 들어가 있대. 대부분 1학년 때는 본인의 꿈이 정확하게 확정되지 않기 때문에 다양한 활동들을 할 수밖에 없고 뭘 할까 하고 고민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뭔가 산발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본인이 신경 쓰지 않으면 자율활동 같은 경우에는 내 진로에 관련된 내용이나 어떤 참여 내용들이 디테일함이 없어지니까 1학년 때부터 최소한 내가 이공계열 분야에서도 기계인지 전자인지 화공인지 생명인지 요 정도의 라인은 정해놓고 학교에서 하는 자율활동이나 진로 관련 활동이나 학교 선생님 상담이라거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대입 전형에 제공되지 않은 활동 기록을 대체할 수 있도록 노력해라라고 제가 적었는데, 왜냐 이제 올해 고3부터 2024학년도에 이제 대학교 가는 올해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대외 실적도 제공되지 않습니다. 대입 전형에. 그다음 독서 목록도 적용되지 않아요. 거기에 자기소개서도 폐지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전형이 쉬워진 거 아니냐라는 착각들을 할 수밖에 없는데, 사실은 더 꼼꼼한 1학년 때부터의 생활기록부 기록이나 준비가 없다면 자기소개서에서 보여줄 수 있는 스토리텔링이 보여질 수가 없고, 내 전공 분야에 대한 내 노력이나 어떠한 과정들을 구체적으로 생기부에 담지 않으면 자소가 없는 것만큼의 누수가 생긴다고 봐야 되고요. 대외 활동 같은 경우에 기록은 되지만 대입 제공이 안 돼서 할 필요 없는데 왜 학교에서는 대회를 하지라고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반드시 꼭 수상 기록만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대회에 참여해서 수상한 내용이나 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자율활동에 기록해도 됩니다, 사실은. 왜? 아까 처음에 봤던 기본 기재 사항 중에서 학교에서 계획 운영한 거면 되니까라는 전제이기 때문에, 이제 교내 대회는 자율활동에 기록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뭐 최대한 많은 대회를 나가라고 하진 않지만 본인 진로나 전공이나 혹은 자기가 미래에 나아갈 분야와 관련되는 대회나 활동들은 될 수 있으면 한두 개 정도는 해두시라는, 한 학기에 한 개 이상 정도, 두 개 정도는 하라는 그런 당부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좀 전에 친구와 좀 비교해서 이렇게 보게 되면 그 친구는 무슨 과를 가는지 정확하지 않았죠. 그런데 컴퓨터 공학을 내가 진학하고자 파이썬을 통한 프로그램 개발하고 뭐 했다. 본인 스스로 한 활동, 그 담임 선생님 뭐 발표 시간에 발표해서 뭐 기재가 됐을 수도 있고요. 공공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범죄율 분석, 사례 뭐 이런 것도 했다. 공공 데이터 추출 관련한 내용을 했다. 그 다음에 향후 프로그램 개발에 기여하고 싶다. 본인 진로와 좀 관련 있게 차분차분하게 차곡차곡 누적된 느낌으로 스토리텔링이 될 수 있도록 본인도 학교에서 하는 활동 이런 거에 좀 주목을, 또 담임 선생님이 하라는 활동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거 생기부에만 기록되고 내신에는 상관없으니까 안 해. 귀찮아. 시간 낭비야.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 많을 텐데, 뭐 고1 때부터 나는 무조건 정시로만 대학을 가겠어. 아니면 나는 무조건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만 해서 내신 등급을 무조건 잘 받고 수능 최저로 맞춰러 가겠어. 이렇게 확정한 상태가 아니라면 모든 문을 열어놓고 될 수 있으면 참여하도록, 될 수 있으면 본인 진로와 관련된 노력을 하도록 좀 당부를 드리고요. 또 하나 이제 사례입니다. 생명공학 계열일 경우 이렇게 자연과학 프로젝트라고 반에서 했던 학교에서 한 활동이 적히는 겁니다. 이거 그냥 반에서 한 건 아니고요. 학교 전체에서 프로젝트 활동으로 이런 거 연구하는 게 있으니까 참여해. 혹은 뭐 이름도 요즘 뭐 비슷비슷하죠. 1인 1 주제 프로젝트, 1인 1 뭐 진로 발표 프로젝트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뭐 개인 창의적 연구 프로젝트니 뭐니 하여튼 각종 이름을 붙여서 학생들이 프로젝트 활동을 통해 개인 연구 활동을 해서 좀 더 실적물을 만들고 본인의 전공 관련 분야에 깊이 있는 학술 정보나 연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젝트, 대회라고 하긴 좀 그런데요. 수상은 하지 않으니까 그런 활동들이 많은데, 이런 게 내신과 관련 없다고 무조건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이거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로 작용을 하니까. 그다음 여기도 보면 또 창의융합교실 해가지고 또 생명 관련해서 심정도 측정도 하고 DNA 추출도 해보고, 물론 이제 약간 전혀 관련 없는 것 같은 내용도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본인 진로에 맞게 좀 준비한 내용들이 꽤 된다. 물론 글자 수를 보았을 때는 완벽히 많이 쉬워진 건 아닙니다만, 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학급 임원, 학생의 임원 꼭 필요한 거 아닙니다. 너무 염두에 두시지 않는 것도 좋다. 아예 그래서 저는 저희 학원에서 뭐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국어 수업도 하면서 비국어 관리도 저는 같이 하는 경우인데, 그런 경우에는 내신 관리하고 사탐과탐 뭐 관리하고 공부 방법 조언하고 요런 것들은 많이 하지만, 어떤 뭐 자율활동에 뭐가 기재니까 담임쌤이 이런 거라면 해라 이런 지도는 많이 하지만 반장 꼭 해. 학생이 뭐 꼭 돼야 돼. 이런 말 안 합니다, 저도. 왜? 공부에 방해될 요소가 더 많아요. 아이가 스트레스 받을 확률도 높고. 그래서 아예 그렇다면 굳이 꼭 네가 무슨 뭐 정치 외교학과를 가가지고 나는 뭐 정치인이 될 거야. 그래서 나는 작은 사회인 학교에서 새로운 어떤 고등학생의 정치를 뭐 미리 경험해보고 뭐 이런 특별한 어떤 전공 관련된 뭐 이런 모티브가 있지 않다면 굳이 안 해도 된다. 그다음
학교 주변 공동체를 위한 학급 특색 활동 같은 게 있다. 예를 들어 우리 반 인원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학교 주변에 이렇게 좀 후미진 곳에 아주 뭐 안 좋은 이런 뭐 쓰레기나 이런 것들이 쌓여야 이런 걸 환경정화 활동을 한다는 걸 내가 뭐 들어간다든가 생명 쪽이면 아니면 뭐 추가적인 어떤 다른 학급에서 뭐 주변을 탐방하고 그다음에 어르신들 뭐 조사하고 뭐 그래가지고 어르신들의 도움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뭐 만들어내보자. 우리 지역사회를 발전시킬 수 있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뭐 청소년들의 아이디어 대회 같은 거나 프로젝트 활동 같은 것도 만들 수 있으니까 그런 게 있으면 꼭 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게 임원하는 것보다 낫다고 보는 겁니다. 저도. 왜? 모든 대학교의 인재상은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인재를 길러내는 겁니다. 대외 및 각종 분야의 전문가 초청 특강이 있을 수도 있고요. 대학에 뭐 교수님이 오신다거나 뭐 석사과정 같은 분이 오신다거나 아니면 대학교에 이제 입학한 선배가 와서 뭐 멘토링을 한다거나 진로 관련 있는 활동이라면 참여하시는 게 좋다. 그다음 교회 연구 및 탐구 활동으로 만든 소논문은 기재가 금지되었다라는 게 그전부터 계속 도는데 그러면 학교에 이제 뭐 소논문 비슷한 것도 못 내는 겁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소논문의 항상 용어는 R&E 소논문이었어요. R&E. 뭐냐? 실제로 뉴스에도 굉장히 크게 보도가 된 적이 있는데, 뭐 성균관대 교수가, 뭐 어디 고려대 교수, 연세대 교수님이 자기 딸내미 대학원 연구과정에 이제 참여시키기 위해 논문에 이름을 넣어주기 위해서 와서 비코 좀 닦아. 뭐 요런 비슷한 활동을 통해 가지고 적발돼서 이제 문제가 된 사례들이 있죠. 그때 고등학생이 대학에 가거나 어떤 연구기관에 가서 하는 R&E 소논문이 금지라는 거지, 단순히 그냥 내가 교과 과목에서 배운 내용을 기반으로 좀 더 심화하려고 과학 교과에서 배운 내용을 주제로 해서 심화 탐구해서 연구 보고서 같은 걸 썼다. 뭐 탐구 보고서를 썼다. 이런 거랑은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은 대부분 연구 보고서, 뭐 탐구 보고서 이런 형식을 많이 하는 거죠. 근데 결국은 그게 과거에 얘기했던 소논문하고 또 좀 겹치는 말이 되는 겁니다. 세부 특기사항 외에도 진로 및 활동 주제에 관련돼서는 독서 활동 기재도 가능하기 때문에 자유로 활동에도 뭐 내 진로 분야의 뭐 어떤 뭐 지식을 획득하기 위해 배경 지식을 뭐 키우기 위해 이런 독서 활동을 뭐 릴레이로 내가 10권을 읽었네. 이런 내용이 학급 활동으로 있다면 그거 뭐 독서에 꼭 목록이 기재돼서 대학교에 이제 제공되지 않더라도 독서 활동을 인증할 수 있는 거죠. 이러한 부분들은 대부분 세특에서도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세특에서도 많이 하지만 창조 활동 내에서도 기록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독서 안 해도 돼. 이거 굉장히 위험한 생각인 거죠. 사실은 비교과 활동이나 스펙이 좀 높다는, 많이 잘하고 있다는 친구들 이미 그러한 식으로 독서 활동을 계속해서 기재하고 관리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자율활동 같은 경우에 정규 교육수 시의 전국 교육과정의 시수에 이제 포함되는 요런 교육계획에 따라 학교가 주관하고 주최하고 주관한 체험활동. 그러면 학교 교육에 따라서 담임 선생님이 이렇게 주제 잡아서 담임 특색활동 하는 달이니까 요거 해. 다 들어가는 거죠. 시도교육감 승인했는데 밖에 가서 하는 것도 쓸 수 있어요. 그럼 뭡니까? 여기서 막 이제 가끔 오해나 혼동이 있는데, 시도대회, 예를 들어 발명품 대회에 나갔다. 기재됩니다. 단, 토익, 토플, 탭스, 뭐 한국어 인증이나 각종 인증 시험이 이제 소위 말해서 안 되는 거지. 대부분 다른 학교에서 주최해야 하면서도 뭐 학생이 충분히 어떤 연구나 혹은 뭐 본인 진로나 혹은 본인의 학습 활동과 관련된 추가적인 노력을 한다면 충분히 기록될 수 있는 겁니다. 승인이 가능한 거면. 그러니까 교육 관련 기관, 내가 예를 들어서 뭐 교육청 가가 여기는 저희는 화성시니까 화성시 교육청의 산하에 어떤 뭐 청소년들이 어떤 활동을 하는 어떤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활동을 한다? 자율활동이 기재됩니다. 그러한 것들을 지역사회에서 이제 함께하는 동아리 활동으로 이제 만드는 경우도 있고, 학급에서 뭐 몇 명이 나와서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꾸준하게 관심을 갖고 그런 자율활동은 굉장히 폭넓은 기재 내용이 담길 수 있으니까 신경을 좀 써야 된다. 담임 선생님과 상담 중 자신의 진로 특성에 관한 내용도 그래서 기재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건 또 뭐냐면, 이건 저희 지역에 있는 학교에서 학생들이 내주는 거예요. 1인 1주제 릴레이 발표 활동 이러면서 요거 나중에 너희들 자율활동에 기재할 거야. 그러니까
발표하고 하고 싶은 사람 해 라는 겁니다. 의무는 아니에요. 안 하면 뭐 기재 안 되면 되죠. 네, 대부분 뭐 중간고사가 끝나거나 기말고사가 끝나거나 좀 여유가 있어서 선생님들이 항상 이런 과제 형식의 무언가를 이렇게 내게 되는데, 여기서는 뭐 9월로 기록되어 있긴 하지만 실제로는 현재 5월 달에 하고 있는 활동입니다. 나중에 이제 누적될 수도 있겠죠. 자, 미리 근데 자료를 만들어서 발표를 9월 달에 하는 걸로 잡혀 있는데, 실제로 이 다른 변화가 됩니다. 한 5월이나 6월 안에 이제 발표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1인 1 주제 릴레이면 본인이 그냥 진로 관련해서 내가 조사한 거, 공부한 거, 학습한 거, 뭐 논문을 봤다, 학술 자료를 분석해 보았다, 전공 관련 K목 강의를 들었다거나 전공 관련 강좌를 수강하면서 이런 뭐 깨달음을 얻었다던가, 이런 독서 활동을 했다던가, 이런 실험이나 이런 어떤 탐색 활동을 했다던가, 체험 활동을 했다던가, 말 그대로 오픈 열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는 열심히 어떤 계획들을 수립하고 구체적인 활동들을 아주 잘 한 경우에는 기록이 잘 되겠죠. 근데 시험 끝났어. 이게 시험 끝나고 내준 발표 활동이거든요. 귀찮아. 아니 근데 하나지 뭐. 요런 친구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교과에만 너무 이제 치우치지 마시라. 이러한 것들이 하나하나 누적해서 나의 결국은 자기소개서를 대체하는 스토리텔링이 될 수 있다. 또 그래서 꾸준한 관심으로 교내 혹은 학급 활동 참여가 가능한 자율활동 기재해드리는 게 핵심이니까 관심을 가져라. 공지사항 까먹으면 다시 봐라. 그런 거. 내신에만 몰입하는 경우에는 자율활동이 부족한 경우가 너무 많아집니다. 왜? 공부하기도 바쁘니까요. 이거 대체로 중간고사 끝나고 기말고사 뭐 사이에 하는데, 기말고사 뭐 한 달 반, 두 달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뭘 저런 거 하고 있어. 저걸 시간에 진도는 하나 더 빼지, 문제는 하나 더 풀지, 뭐 이럴 수 있는데요. 뭐 그것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만, 학생부 종합전형까지 폭넓게 감안하는 경우에는 조금 시간을 들여서 준비하는 게 좋다. 요것도 저희 지역에서 이제 학교에서 하는 프로젝트 활동 내용입니다. 이제 1학년들한테 뭐 통계, 데이터 세상 읽기, 과학 탐구, AI 기반 뭐 환경 프로젝트 한번 이런 거 해보자. 이러한 주제로 다양하게 너희들이 하고 싶은 게 만약 있다면 요것들을 가지고 보고서를 작성해보고, 실제로 문제가 어떤 것들이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어떤 게 있고, 혹은 만약에 실험이 가능하거나 관찰이 가능하거나 설문이 가능하다면 그러한 세부적인 부분까지 여러분들이 직접 자기 손으로 계획하고 진행해서 결과물들을 만들어 보라. 결국 연구보고서 만드는 거죠. 혹은 창작물을 만들어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런 활동들인데, 이런 부분들은 학생들 스스로가 본인이 나는 진로가 뭐니까 이런 거는 해줘야 해. 이런 거는 꼭 하고 싶어. 이런 걸 통해서 이런 걸 배우고 싶어. 라는 지적 호기심이나 탐구 호기심이 좀 있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 이러한 내용들이 나의 1학년 자율활동에 잘 기록될 수 있다. 어찌 보면 한정적으로 동아리 활동에서 기록되고 진로 관련으로만 기록되는 것보다는 훨씬 더 폭넓게 다양하게 내가 할 수 있는 다양한 내용들을 기록할 수 있는 게 자율활동이니까, 동아리 진로보다 별로 안 중요해 라고 생각하는 건 위험한 생각이다. 오히려 진짜 열심히 관리하는 친구들은 자율활동이 굉장히 꼼꼼하게 본인의 진로나 목표나 혹은 꿈과 관련된 내용으로 가득 차 있다. 요걸 준비하는 게 창체 마무리의 핵심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